3.1혁명 104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언제 봐도 멋져요. 한 소리 한 겁니다. 자, 지난주 뭐 했었죠, 저희? 예, 최선희 집사님 나오셔서, 그거 재밌었습니다. 예, 종종 이렇게 책 쓰시면 해드릴게요. 오늘도 그 책 이야기예요. 책 이야기예요. 오늘은 챗 GPT, AI, 그래서 독서입니다. 여러분, 챗 GPT 써보셨습니까? 자, 써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번 써보신 분. 챗 GPT 써보신 분. 안 써보셨어요? 예. 저는요, 이거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여겨요.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 저는 큰 교회 1도 안 부럽거든요? 1 부러운 게 있어요. 그 1이 뭐냐? 그 1이 뭐냐면, 큰 교회 목사님들은요, 설교할 때 밑에 한 3, 4명 정도 부교육자들이 있어요. 근데 부교육자들은 다른 거 전혀 안 하고 설교 연구만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박사 출신들, 목사들 한 3, 4명 데려다가 계속 연구하게 시키는 거예요. 이번 거 주제 정의야, 이렇게. 그러니까 좋은 설교가 나오죠. 그게 너무 부러웠거든요. 그런데 이 챗 GPT가 그런 기능을 합니다. 저에게. 엄청난 기능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거 한 몇 번 해야 돼요. 자, 제가 2021년 2월 28일 딱 2년 전에 AI와 미래라는 인문학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인공지능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인간이 지닌 지적 능력의 일부 또는 전체 혹은 그렇게 생각되는 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하는 걸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약 인공지능과 강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약 인공지능은 이거 에러가 나버렸네요. 네. 어쨌든 약 인공지능은요, 그냥 인간의 일부 기능만 잠깐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공지능이라고 부르기도 좀 뭐하고 그런 건데, 강 인공지능은 인간의 종합적인 사고력이라든가 감정까지 구현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건 안 나왔어요. 강 인공지능 없어요. 라고 제가 2년 전에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거 2년 전에 그 로봇 기억나십니까? 예. 이게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데서 만든 로봇들인데요. 이걸 현대가 인수했어요. 우리나라 현대가. 그래서 강아지처럼 생겼죠. 이건 사람처럼 생겼죠. 얘네들이 덤블링도 하고 그래요. 실제로. 이 로봇들이 거의 사람처럼 움직여요. 단 힘을 못 써요. 아직 사람만큼. 자, 그래서 이거 기억나십니까? 로버트 치킨? 예, 로봇가 치킨 튀기는 거 기억나시죠? 예, 이런 애들이 벌써 2년 전부터 쓰이고 있어요. 2년 전부터. 그런데 현재 로봇과 인공지능은요, 관련이 없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은 관련이 없어요. 자동 제어 시스템일 뿐이에요. 그냥 현재 로봇들은 그냥. 자, 근데 이거를 그래서 저는 이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은 한 10년 정도 걸려야 인공지능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그게 2년 만에 나와버렸어요. 오늘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2001년도에는 이랬는데요. 제가 챗 GPT를 써보면서 너무 좋다와 이거 큰일 났다 를 두 가지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챗 GPT 로고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요, 오픈 AI사가 개발했습니다. 오픈 AI사는요, 미국에 있는 다국적 기업입니다. 일론 머스크도 여기 투자했고, 좀 잘 나가는 사람들 많이 투자했어요. 그리고 2022년 11월 30일에 챗 GPT 3.5 버전을 출시했습니다. 이거는 대화형 인공지능이에요. 대화형. 서로 대화하는 겁니다. 거기서 챗봇 아시죠? 근데 챗봇 보면 내가 원하는 거 거의 대답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얘는 기똥차게 대답합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출시 5일 만에 100만 명의 사용자, 현재는 10억 단 이상의 사용자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사용합니다. 솔직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용 안 하시는 게 좀 의외였어요. 자, 그리고요, 1초에 312조 번. 1초에 312조 번 연산 가능한 A100이라는 텐서 코어. 엔비디아에서 만든 거. 자, GPU 아십니까? GPU 들어봤어요, 여러분? GPU가 뭡니까? 그래픽 프로세서 유닛. 간단하게, 여러분 그래픽 카드 있죠? 컴퓨터에 들어가는. 그래픽 카드가 최근까지 어디에 많이 쓰였습니까? 채굴. 애들 게임하는데 그래픽 카드가 좋아요? 영상이 좋아요? 잘 나와요? 그리고 한 소리라든가 이렇게 디자인하는 사람 그래픽 카드 좋은 거 쓰잖아.
근데 그래픽 카드를 100개씩 꽂아가지고 그 우리 코인 채굴을 하는 데 썼어요. 즉 AI는요 근본적으로 채굴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 엔비디아에서 만든 1초에 312조 번 연산 가능한 A100이라는 이 GPU를요 10,000개를 꽂았어요. 그게 챗 GPT 4.0입니다. 이걸 10,000개를 꽂았어요. 10,000개. 그래서요 아마도 미래에 최초의 인공지능으로 기념할 듯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상식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인류 최초의 컴퓨터가 뭡니까? 애니악이죠, 애니악. 기억하시죠? 우리 배웠잖아요, 옛날에 기술 시간에. 그렇게 한 100년 후, 200년 후에는 최초의 인공지능이 뭐니? 내 챗 GPT요? 라고 얘기할 그런 겁니다. 일종의 전환점이 됐어요. 그게 챗 GPT입니다. 자, 챗 GPT, 챗이라는 건 뭐 한다는 소리입니까? 챗은요? 대화한다는 소리, 대화한다는 소리는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단기 기억을 보유한다는 소리입니다. 남진아, 너 엊그제 교회 왔었지? 그때 뭐 했어? 작업했어? 자, 제가 지금 남진이한테 그때 뭐 했어라고 물었죠. 여러분, 우리 쉴이라든가 아니면 갤럭시 뭐 쓰죠? 빅스비 쓰죠? 그때 뭐 했어? 물어보세요. 어떻게 답하나? 답을 못해요. 근데 챗GPT는요, 그때 뭐 했어? 물어보면 그때가 바로 앞에 이야기한 대화들 있죠. 거기서 그때를 유추해내요. 그래서 단기 기억을 보유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챗GPT에다가 비밀스러운 거 쓰시면 안 돼요. 진실이에요. 예. 그리고 얘는요, 지금 다른 프로그램과 다 호환이 되거든요. 회사에 장부 같은 거 여기다 넣잖아요. 깔끔하게 싹 정리해줘요. 넣으시면 안 돼요. 해킹 당하면 다 오픈될 수 있어요, 그런 게. 어쨌든 단기 기억을 보유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그리고요, G는요, 제너레티드라고 합니다. 제너레티드. 이게 뭐냐? 생산형이라는 소리예요. 즉, 우리 지금까지요, 네이버, 구글 다음은요, 검색하면 그 단어가 나와서 딱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이건 그런 개념이 아니라, 검색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줘요. 이따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훌륭한 놈인지. 그래서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P는요, 프리트레인드래요. 즉, 사전학습형. 여러분, 5조 개의 문서, 5조 개의 문서를 얘가 딥러닝 했어요. 그리고 3,000억 개의 단어를 딥러닝 했어요. 그 결과로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 결과로. 자, 이거 뭡니까? 개와 고양이 사진이죠. 개가 고양이를 깨물어서 고양이가 놀라고 있는 사진이죠. 우리 누가 봐도 우리 한 초등학교 가기 전 애들도 이거 보면 개와 고양이라는 거 알죠? 이것도 그냥 반대 경우죠. 고양이가 개를 물어하고 개가 놀라고 있는 사진이죠. 근데 어쨌든 개 고양이 사진이죠. 자, 이거는 정말 예쁜 개와 고양이 사진인데 얘네들 많이 닮았죠. 근데 인간은 그냥 개, 고양이 이렇게 판단하죠. 옛날 인공지능은요, 어떻게 했느냐? 고양이 하면 사람이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귀가 쫑긋하고 눈 2개, 코 하나, 발 4개, 털이 있고 해서 고양이의 특징들을 쫙 입력해줬어요. 옛날 인공지능들은. 그래서 사람이 열나 노가다를 했어요. 근데 이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고양이가 사고 나서 다리 하나 다칠 수 있겠죠. 다리가 3개인 고양이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다리 하나 없다 그래도 아유 불쌍하다 고양이가 이렇게 얘기하죠. 인공지능은 그걸 고양이로 인식 못해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챗GPT는 그렇지 않아요. 거꾸로예요. 어떻게 했느냐? 사람이 이 고양이 사진을 10만 장 정도 보여줬어요. 고양이 사진을. 그랬더니 지가 고양이는 이런 특징들이 있구나 라고 특징을 지가 잡아내요. 이거를 매개변수라고 합니다. 매개변수. 10만 장 정도 입력을 해주면요, 매개변수를 잡아내요. 그럼 이거 정확률이 99%예요. 자, 근데 무서운 게 뭐냐? 이게 무서워요. 사람이 이게 너무 많은 계산과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그 논리를 이해 못해요. 이해되세요? 얘를 갖다 놓고 얘가 고양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사람이 이거를 어떻게 고양이라고 판단했는지 사람들이 이해 못한다고요. 이게 왜 무서운 거냐? 여러분, 자, 공정영원사님, 어벤져스 보셨습니까? 타노스 아십니까? 네. 자, 이미영 집사님, 타노스 아십니까? 타노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터미네이터 아십니까? 터미네이터가 왜 왔습니까? 네, 영화에서. 왜 왔죠, 터미네이터가? 미래의 인공지능이 자기를 위협하는 그 어떤 학자를 어릴 때 죽이려고 학살자를 보낸 거예요. 킬러를. 그게 터미네이터 스토리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그리고 또 40대 이하분은 타노스 아시죠? 타노스 이거 아시죠, 이거? 타노스가 이거 딱 한번 튀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 전체 우주의 인구가 반이 죽어버렸죠. 그쵸? 근데 타노스는 이거 왜 튕겼어요, 이거? 그 전체 인구들이 이 우주에 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끼치니까 이렇게 하면 죽어버린 거죠. 인공지능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고요. 인간이 검증을 못해요. 이미 챗 GPT가 어떤 판단을 했어요. 그럼 그 판단을 사람이 우리가 검증을 못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미 그런 게 어디 나타나느냐? 자, 우리 이세돌 구단 어떤 사람입니까? 인공지능의 최후에 승리한 사람이에요. 알파고. 근데 알파고랑 바둑을 100판 둬서 100판 다 승리한 알파고 네오 버전이 있고 그리고 또 그것도 더 위에 알파고의 조상의 조상격 되는 엄청 잘하는 인공지능이 나왔어요. 벌써. 걔네들이 왜 그렇게 두는지 우리 프로 기사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요, 인공지능끼리 바둑을 두게 해요. 그런 인공지능 리그가 생겼고, 사람들끼리 바둑을 두는 리그가 2부 리그처럼 생겼어요. 이제는. 그러면 내가 바둑 기사가 되고 싶어요. 누구한테 배워요? 인공지능한테 배워요. 그래서 각 나라가 얼만큼 좋은 인공지능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바둑 기사들의 능력이 결정돼요. 이해되시죠? 이미 바둑은 인공지능이 사람을 훨씬 초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인공지능이 주는 걸 보고 왜 이렇게 두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설명해줘요. 그러고 있다고요. 지금 이게 인공지능의 제가 그래서 2년 만에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얘가 판단을 하기 시작했어요. 얘가. 자, 그리고 트랜스포머. 이건 뭔 뜻이냐? 예측형이에요. 예측형. 다음 단어가 무엇인지 적당한지 확률로 예측합니다. 확률로. 문장에 그리고 핵심 단어를 파악합니다. 얘가.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 나는 배가. 자, 다음에 어떤 단어가 오면 적당하겠습니까? 좋아요. 나는 배가 똥창고처럼 가득하다. 말이 됩니까? 이거 어법에 안 맞죠? 배가 가득하다가 말이 안 되잖아요. 나는 배가 똥이 가득 찬 것처럼 아프다. 그럼 말이 되죠? 예.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얘는 GTP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렇게 오는 문서가 지가 본 것 중에 몇 프로 있긴 있겠죠. 요거 한 2%. 그 다음에 나는 배가 산으로 가는 걸 봤다. 말이 되죠. 그리고 나는 배가 아파서 힘들다. 말이 되죠. 나는 배가 사과보다 좋다. 다 말이 되죠. 밑에 세 개는 다 말이 되잖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하느냐? 앞뒤 문맥을 보고 셋 중에 하나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문장을 확률로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정중한 말을 할 수 있어요. 얘는. 그리고 깡패처럼도 말할 수 있어요. 시도 쓸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어요. 글 관련된 건 다 합니다. 자, 그래서 챗 GPT 관련해서 제가 예시예요. 제가 실제로 해온 거예요. 자, 교회에서 인공지능의 현상과 위험성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야. 강의 전 기도문을 만들어줘 라고 제가 입력했습니다. 하느님,
우리는 이 시간을 위해 모였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인공지능의 현 상황과 그것이 가져올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마주하는 현재의 문제 중 하나이며 이를 이해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이 인공지능 관련된 문제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하고 이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들이 오늘 세상에 더욱 중요해서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미래를 위해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적 발전을 사용하는 방법을 잘 고민하며 주님의 지혜와 인도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직면할 때 항상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적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지적질을 했습니다. 수정사항이 있어. 1.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써주고 2. 기도 마지막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야 하고 3. 너무 길고 지루하다. 더 간략하게 해줘라고 제가 또 입력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하나님, 우리는 이 시간을 위해 모였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인공지능의 현 상황과 함께 그것이 가져올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마주하는 현재의 문제 중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 인공지능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에 대해 더 잘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줘요. 이거를요, 만약에 제가 여기다 더 100자로 줄여줘, 10자로 줄여줘 하면 다 해줘요. 즉, 이제 글 쓰는 건 끝났어요. 글 쓰는 건 끝났어요. 실제로 영국에 어떤 판타지 소설을 전문 출판하는 출판사가 있어요, 현재도. 근데 거기는 어떻게 받느냐? 오직 인터넷으로만 접수를 받아요, 소설들을. 챗 GPT가 나오고 나서, 그 전에는 한 달에 5번, 10건 이렇게 응모작이 들어왔대요. 근데 지금 챗 GPT가 나오자마자 한 달에 10,000단 이상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출판사를 접었답니다. 실제 제가 오늘 안 갖고 테스트를 해봤어요. 되게 황당한 내용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달나라에 가서 토끼와 당근을 가지고 전쟁을 벌이는 걸 SF 소설 200자 내로 그대로 써줘요. 되게 재밌게 써줘요. 재밌게 써줘요. 글쓰기는 끝났습니다. 이제 책을 쓴다? 그러면 자신만의 독특한 생각이 있지 않은 이상 끝났어요. 시도 써요. 논문도 써요. 다 써요. 번역은요, 100% 완벽하게 됩니다. 실제 제가 그래서 저희 와이프 교사잖아요. 영어 교사잖아요. 그 책에 있는 텍스트를 긁어서 그걸 입력한 다음에 이걸로 시험 문제 5문제 만들어줘. 촥촥촥촥 3초 만에 만들어줍니다. 그거를 제가 와이프한테 수치를 딱 대고 이 문제 어때? 검증했습니다. 아주 좋답니다. 이제 그런 세상이 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이거 보세요. 다음에 제가 또 예시를 하나 했어요. 의사가 고혈당을 경고했어. 다음 조건에 맞게 하루 식단을 짜줘 라고 제가 지금 입력한 거예요. 1. 당분은 하나도 없어야 함. 2. 하루 총 섭취 열량이 기초대사량인 1250kcal를 넘지 않도록. 3. 점심은 단백질 포함. 4. 야채 샐러드 중심. 이렇게 제가 넣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짜줬어요. 아침 샐러드 150g, 삶은 달걀 1개, 녹차 1잔, 간식 그릭 요거트 드레싱과 함께 먹는 야채 스틱, 점심 그릴드 치킨 구운 거 150g과 샐러드 요구르트 1컵, 저녁 샐러드 150g, 녹차 1잔, 총 1250칼로리. 네. 박은실 집사님이 이대로 하고 계십니다. 예. 저는 이거를 공부를 했어요. 수업 받으면서. 제가 짠 것과 얘가 짠 게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요. 좋아.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증거를 말해줘. 단 너무 길지 않게 하고 지루하지 않도록 유머 비속어로 섞어서 또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릴 예정이니 재치 있게 써줘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증거를 정말 법적, 지리적, 역사적 조건을 쫙쫙쫙 논문처럼 써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고 간단하게 재밌게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네,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더 강렬하고 짧게 써볼게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건 일본인들의 개씹 쓰레기 수준의 주장일 뿐이야. 독도의 역사를 보면 분명히 한국이 지배하는 땅이고 지적으로 그런데 일본이 독도를 주장할 법한 이유는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무식하고 뻔뻔한 짓을 하고 있지. 독도는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런 일본인에게는 개똥 같은 인식 교육을 시켜줘야 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이딴 헛소리를 내뱉겠지. 이렇게 글을 써줍니다. 그래서 이미 챗GPT는요, 또 이거 끝이 아니라요. API라고
다른 모든 프로그램과 연동할 수 있도록 열어놨어요. 우리 카톡에 챗 GPT에 들어온 거 아시죠? 에스크업 들어왔죠? 그리고 이미 엑셀, 파워포인트, 3D 디자인 등등등 다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처음에 한 달 전에 하려고 그랬는데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다른 거 욕하다가 보니까 한 달이 미뤄졌어요. 그 한 달 동안에 얘가 3.5에서 4.0으로 발전했어요. 근데 3.5 수준으로 미국 로스쿨 시험에 응시했거든요. 그랬더니 합격자 100명 중에 90등을 합격했어요. 합격했어요. 얘가 변호사 수준이 돼요. 얘로 IQ 테스트를 했거든요. 147 나왔어요. 이미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었어요. 그런데 4.0 있죠. 지난주에 발표된 4.0은요. 변호사 시험 봤어요. 합격자 100명 중에 10등 했어요. 그리고 의사들 오더 내리잖아요. 의사들 그 오더 내리기 전에 보면은 막 증상 적잖아요. 증상을 여기다 적었어요. 예, 99% 확률로 정확한 오더를 내립니다. 의사들. 그리고 수학 올림피아드 대회에 얘를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얘가 상위 1% 안에 들었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거, 얘는 수학 공식을 배운 적이 없어요. 문서를 읽으면서 거기서 수학을 스스로 습득한 거예요. 얘는 의학을 배운 적이 없어요. 문서를 읽으면서 의학적 지식을 습득한 거예요. 화학 올림피아드 무슨 대회 다 내보냈어요. 다 상위 1%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57개 분야에서 교수급의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코딩 아시죠, 여러분? 코딩. 코딩에는요, 대학교 4년제 전문 인력이 있죠. 졸업한 사람의 수준을 갖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얘를 쓰면서 설교 준비하고 인문학 강의 준비할 때 너무너무 편해요. 정말 좋아요. 제가 어떻게 했느냐? 우리 오늘 아까 사울 중문 부분 했었죠. 그걸 사무엘 하 부분 집어넣고 그리고 여기 부분 집어넣고 비교해줘 했더니 내용상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못 믿겠어서 양쪽을 모니터 반 나눠서 띄워놓고 비교했어요. 정말 하나도 차이가 없어요. 이런 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 스마트폰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보 격차가 많이 삶의 양태가 되게 달라지죠. 이거를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제 기준으로 하루가 생겼어요. 하루가 생겼어요. 똑똑한 놈이 있으니까 하루가 덜 걸려요. 얼마나 큰 겁니까 그 하루가. 자, 그리고요, 제가 그래서 검증을 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교사와 엄마가 함께하는 EQ 개발 손놀림 창의 쑥쑥 손유희 책 이름이에요. 이미양 지음에 대해 설명해줘. 이미양 집사님께서 오래전에 쓰신 손유희 책이에요. 이거예요. 이 책. 이거에 대해 설명해줘 라고 챗 GPT에 썼어요. 그랬더니 EQ 개발 손놀이 창의 쑥쑥 손유희는 이미양 작가가 쓴 이미양 작가래요. 저는 이미양이라고 했는데 작가인 거 얘가 알아요. 예, 그리고 어린이용 도서입니다. 알아요, 얘가. 그리고 이 책은 교사와 엄마, 아빠들과 함께 손놀이를 통해 등등등 다양한 과정이 보여줍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전화를 드렸죠, 어제. 이미양 집사님께. 맞습니까? 맞대요. 전 이 책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작가가 맞다는데. 얘가 이런 수준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최선화 집사님 오셔서 자신이 쓴 책을 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책이 약간 문맥이 어색한 데도 있고 책 내용 자체는 좋은데 이분이 글을 처음 쓰다 보니까 구어체, 문어체 혼용되고 그래서 제가 그거 챗GPT 알려주면서 다 때려 넣고 이거를 교양 있는 채로 바꿔달라고 해봐. 했더니 정말 멋진 문체로 딱딱딱 다 바꿔줬답니다. 책 전체를. 여러분, 이제 글쓰기는 끝났어요. 얘가 훨씬 더 잘 써요. 자, 옛날에는요, 책을 쓰려면요, 내가 책의 초전문가여야 해요. 그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이미양 집사님이 책 쓰실 때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3년 걸렸죠. 자료를 주고 또 피드백하고 하고 등등등등 출판사분들이 되게 까다롭게 보거든요.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책이 딱 나왔다 하잖아요. 그 책은 믿을 만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는 어때요? 개나 소나 써요, 이제는. 진짜예요. 진짜예요. 제가 해봤어요. 책을 써요, 얘가. 재밌게. 자,
그리고요, 제가 이걸 넣어봤어요. 행복한 우리 교회 손지성 목사에 대해 설명해줘. 자,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올 것 같아? 자, 여기서 이제 챗GPT 한 가지 포인트가 또 나옵니다. 자, 손지성 목사는 대한민국 기독교 지도자이며 행복한 우리 교회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뭐 대충 맞아요. 1962년에 태어나? 아니에요. 미국에서 신앙을 전국 아니에요. 1989년 교통사고로 인해 척수 손상이 바로 이놈의 새끼가 저 건강해요. 아니에요. 네. 그 외에는 근데 이거 보세요. 그 외에는 장애인을 위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손지성 목사는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세상의 모든 일에 서로 사랑하는 세상을 추구하며 다양한 사역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기적의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되었습니다. 저 영화 찍어야 되나 봐요. 자, 일단 이상한 게 많죠. 이상한 게 많은데 여기 보세요. 기독교 지도자이다. 우리 교회 창시자이다.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사역을 한다. 그리고 사랑 세상에 공헌한다. 대충 맞죠? 그러니까 얘가 벌써 저희 교회에서 장애인 사역하고 장애인분들 많은 걸 얘가 파악하고 있어요. 그쵸? 신기하죠? 그런데 요런 것들 있죠. 미국에서 저신학 전공, 교통사고, 척수 손상, 기적의 발걸음 영화 왜 나올까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인공지능의 현재 한계예요. 얘는요, 진실을 얘기하는 인공지능이 아니에요.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봐요. 교회를 창시하고 장애인들과 많이 친하대요. 그러고 보니까, 아, 그래? 그럼 지도 장애인이겠지. 라고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공부해서 어떻게 그런 인식을 가져? 미국에서 공부했겠지. 미국에서 공부했다고 치는 거예요. 이 정도 스토리면 영화 할 수 있겠네? 영화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래서 기적의 발걸음이라는 영화가 있나 찾아봤어요. 없어요. 자, 이거를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얘는요, 진실을 얘기하는 기계가 아니라 있을 법한 그럴듯한 확률이라 그랬죠, 아까. 그래, 장애인 사역을 해? 그럼 장애인 사역하는 목사들 쫙 보니까, 장애인 사역하는 목사들은 대부분 다 장애인이구나. 얘도 장애인일 거야. 어떤 장애가 제일 많지? 원래는 튼튼했었고 운동 잘했는데 척수 손상. 오케이.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려면 우리나라에서 공부해서 안 되지. 미국으로 보내버리고. 그래서 인공지능은요. 가장 있을 법한 이야기를 해내요. 가장 있을 법한 이야기. 이해되십니까? 예. 이게 진실이라고 믿으면 안 돼요. 태어난 연도는 제대로 해야 돼요. 그렇죠. 그건 아마 안 나와 있나 봐요, 여기에. 자, 그래서요. 제가 인공지능, 인간의 지능적 특정 부분만 유용한 도구를 개발하는 것, 강인공지능, 종합적인 지능을 넘어서 감정이나 의식을 갖춘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챗GPT는요, 여기 인공지능에서 강인공지능으로 가는 그 중간쯤. 특별히 언어 기능만큼은 이미 강인공지능에 거의 부합한다고 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즉,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자, 어린이집 관계자분들, 옛날에 배웠던 분, 애들이 어떻게 말을 배웁니까? 엄마, 아빠, 선생님 주변에서 환경으로 말을 듣죠. 얘도 지금 우리가 질문하는 거 다 자기가 받아들여서 다시 학습하고 있어요. 계속. 환경에 따라서 언어를 학습해요. 얘가 지금. 발전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이미 여기저기 다 연결이 됐다 그랬죠. 이게 무슨 소리냐. 챗 GPT와 TTS를 연동해서 얘로 영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영어 공부. 얘는 정확한 예를 들어 제가 영어로 입력을 하잖아요. 문법 체크해줘 하면 교수급 이상으로 체크해줍니다. 이거 발음을 해줘 그대로 읽어줍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이거를 쓰는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 엄청 차이가 날 겁니다. 한솔아, 옛날에 3D 디자인 했었지? 그거 다 숫자 계산이지? 지금 얘로 하고 있어. 그치? 그때도 있긴 했어요. 근데 그게 범용이 아니고 돈 내야 되는데, 얘도 돈 내야 돼요. 쓰려면. 월 2만 원. 무료 버전도 있어요. 저도 무료 버전 쓰고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훌륭해요. 제가 결혼 기념일날 제 아내랑 어디 놀러 갔어요. 근데 중간에 또 상이 터져서 중간에 왔지만 놀러를 갔어요. 그때 심심해서 얘한테 야, 이 지역에 내가 걸어 다닐 거야.
반경 총 동선이 1km가 넘지 않게 해주고 밥 먹고 차 마시고 뭐 좋은 데 가는데 우리 둘이 합해서 2000칼로리 이상이 안 되게 식단 짜줘. 그랬더니 어디 가서 뭘 시키고 어디 가서 뭘 시키고 어디 가서 뭘 시키면 돼요 라고 다 해줘요. 그래서 얘를 쓰는 자와 안 쓰는 자가 차이가 납니다. 이제부터. 근데 뭘 어떻게 쓰느냐? 질문을 잘해야 돼요. 질문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일론 머스크 알죠? 일론 머스크 그 괴짜과학자. 그리고 그 영화 일론 머스크를 모티브로 영화로 만든 토니 스타크 어벤져스에 나오는 그 두 사람에 대해서 그 제가 애들 목사 모임 갔는데 그 목사님이 어디 가서 그 강의를 하신대요. 비교 강의를. 제가 이걸 GPT로 질문을 만들어 드렸어요. 질문을. 어느 영화에 나오는 이 캐릭터와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사업 스타일과 뭐와 뭐에 대해서 한 10분간 강의할 거 계획표와 목차를 만들어줘 했더니 정말 예쁘게 나와요. 그분이 조사하신 것보다 훨씬 더 잘 나왔어요. 제가 여긴 안 갖고 왔지만 아까 제 속에 있죠. 좋아. 그럼 네가 기적의 발걸음이라는 거 영화 대본 만들어봐 했어요. 그랬더니 영화 대본 만들어줘요. 그걸 유튜브용 스크립트로 만들어줘 했더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손지성 목사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스크립트로 만들어줘요. 이제 이걸로 어떻게 쓰느냐는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에요. 지금 목사들 사이에서 이게 되게 핫해요. 왜냐? 새벽기도 설교 같은 거 얘가 끝내주게 만들거든요. 본문 입력하고 이걸로 지금 사순절이니까 좀 감동적이게 그리고 한 5분 설교할 거야 만들어줘. 바로 나오면 그 프린트해서 와서 읽으면 돼요. 걔 중에는 이상한 소리도 많은데 물론 제가 아멘할 정도로 은혜로 설교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빨리 쓰세요. 일단 빨리 쓰세요. 여러분 분야에 빨리 쓰세요. 그게 적응 빨리 일단 좋다 나쁘다 판단할 끝났어요. 이미 세대가 바뀌었어요. 세대가 바뀌었어요. 빨리 쓰세요. 쓰면서 그리고 또 책을 많이 읽으십시오. 왜 갑자기 책? 왜? 얘가 가끔 할루시네이션을 한다 그랬죠. 예, 가끔 이상한 소리 헛소리 한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길러지느냐? 책을 읽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책을 읽어서 나의 언어 능력과 그리고 나의 판단 능력, 문맥에서 추리해낸 이 문맥에서 중요한 걸 끄집어낸 능력 그런 게 없으면 여기에 다 속을 수 있어요. 자, 이 챗 GPT와 동일한 방식, 여기는 글이잖아요. 글. 그 얘한테 글을 쭉 보여주고 글을 채팅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게 하나 또 있어요. 그건 달2라고 하죠. 달2라는 건데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쳐놓으면 이미지를 만들어줘요. 제가 해봤어요. 40대 중년 남성, 40대 중년 남성이 아내에게 꽃을 바치는 걸 유화체로 그려줘 했더니 딱 그려놔요. 그거를 뭐 졸라맨으로 그려줘 했더니 또 그려놔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 얘가 거짓말을 하는지 진실을 말하는지 최후 판단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 판단력을 기르셔야 돼요. 그 판단력을. 그거 판단력을 기르는 방법은 독서밖에 없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인공지능에 잡혀먹지 않고 이거 맞는 말이네? 아까 제가 그랬죠. 야 너무 길잖아. 이거 해줘. 야 틀렸잖아. 이렇게 얘기하려면 내가 지식과 그리고 글자를 보고 판단하는 능력이 내가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최소한 신학 쪽에 관해서는 그래도 학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헛소리하는 걸 잡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여러분이 CEO인데 밑에 비서들이 있어요. 비서들 야 이거 조사해봐. 근데 비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아닌데? 내가 전문가여야지만 그 비서가 하는 헛소리를 잡아낼 수가 있죠. 내가 모르면 비서가 하자는 대로 다 멍청하게 그냥 가는 거죠. 그겁니다. 인공지능을 사용하시려면 최소한 그 분야에서 내가 전문가 아니면 글 문맥을 정확히 이해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제 그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그리고 장년들까지 책을 많이 읽으십시오. 책을 읽지 못하면 인공지능에 잡아먹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터미네이터가 올 수 있고요. 정말 타노스처럼 이런 게 올 수가 있어요. 얘가 어느 날 갑자기 인류의 한 4분의 1을 죽어야 돼요.
라고 판단을 내릴 수도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제어하려면 우리가 인공지능처럼 일은 못해도 걔가 한 게 맞다 틀리다 라고 판단력은 있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끝에 좀 어둡게 끝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요. 얘 활용에 좋은 예, 그리고 우리가 극복해야 될 점, 이런 거 가지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쓰세요. 요거 안 쓰시면 뒤처집니다. 예, 이상입니다.